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킹알파에서는 어제부터 세번맞이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가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가 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선택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하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성장 스토리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의 규모겠죠. 얼마나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한 시장의 규모만큼은 안 되겠죠. 과연 이 기업은 어떠한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과연 하나의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어떤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성장률이 어떤지, 아니면 마진은 높은지, 또한 지금 현재 성장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높은 편인지 너무 낮은 편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겠죠.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은 주식에 대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지 하향 조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하나의 종목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킹알파라는 툴은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미국 주식 관련된 사이트 중에요, 시킹알파처럼 각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종목 뉴스라든지 분석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시킹알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시킹알파에서는 퀀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한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드멘탈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다른 종목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이제 트레이딩 뷰라는 게 생겼잖아요. 따라서 한 종목이 지금 지니고 있는 모멘텀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3박자가 고루 받쳐져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시킹알파다, 이렇게 홍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킹알파 멤버십 없으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가 꼭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3월 2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다우존스가 1.22%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S&P 500은 플러스 0.86%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51%, 게다가 비트코인 역시도 7만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장세가 펼쳐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은요, 어제 무려 2.13%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마켓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 대부분의 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러셀 2000, 즉 소형주의 상승 추세에 베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IWM이라는 ET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IWM은 iShares Russell 2000 ETF의 티커네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하루 동안 2.13% 올라가면서 러셀 2000의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있죠. IWM의 모멘텀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어드밴스 클릭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가 있잖아요.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테크니컬 분석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서머리를 보시면요, 굉장히 양호한 추세가 발견이 되죠. 지금 현재 모멘텀을 측정하는 26가지 지표 중에 셀, 즉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단 한 가지도 발견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 26개 중에 10개는 중립, 그리고 무려 16개는요,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IWM이라는 ETF가 굉장히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S&P 500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맵을 보시면 한눈에도 이제 푸른색이 지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월등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떨어진 종목은 대부분 다 테크 쪽에 모여 있다. 따라서 어제는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었고 테크주들 중에는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어제 하루 동안 섹터별의 수익을 보시면요, 가장 좋았던 섹터는 유틸리티입니다. 2.79% 하루 만에 급등을 했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세 번째가 산업재, 네 번째는 원자재, 다섯 번째는 헬스케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가치주라고 부르는 영역이 어제는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테크놀로지가 0.51%로 가장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테크주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섹터가 힘을 내면서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S&P 500의 마켓 브레스 업데이트를 보시면요, 이제 무려 82.5 그리고 80.91로 상승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3월 27일 수요일 마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500대 기업 중에요,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기업이 82.5%나 되고요.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기업 역시도 80.9%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80% 이상은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시장의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했던 S&P 500이 너무나 작은 수의 종목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요, 이제 어느 정도 잠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주가의 상승이 가장 도드라졌던 성장주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스템이 17.7%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어제 역시도 14%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솔라엣지가 플러스 9.87, 인페이즈 에너지 플러스 9.56, 펄스솔라가 플러스 9.33, 차지포인트 플러스 9.20, 엘버말 플러스 8.23, 루시드 플러스 7.61, 나비타스 플러스 6.76, 플러그파워 플러스 6.52, 펠로톤 플러스 6.25, 월프스피드 플러스 6.13, 마지막으로 업스타트가 5.98%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한눈에 딱 봐도 테마 하나가 보이죠. 대부분의 종목이요,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랑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스템도 그렇고요. 솔라엣지, 인페이즈 에너지, 펄솔라, 차지포인트, 엘버말, 루시드, 나비타스도 마찬가지죠. 전력 반도체니까요. 거기에 플러그 파워, 월프스피드까지 대부분의 종목은요, 다 청정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종목이 어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과연 이렇게 청정에너지 종목이 좋았던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옐런 장관이 나옵니다. 재무부 장관이죠. 어제 옐런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중국이 태양광 패널 그리고 전기차를 세계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제넷 옐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요, 수요일 날 중국이 세계 경제를 값싼 청정에너지 제품의 덤핑장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고 미국의 친환경 제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옐런 장관은요, 조지아주 태양광 기업 수니바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국의 과잉 생산 영역으로 인해서 글로벌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은요, 글로벌 가격과 생산 패턴을 왜곡하고 미국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이고 전 세계 기업과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발전,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과잉 생산을 통해서요, 다른 나라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다른 지역의 신생 친환경 제조 산업이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옐런 의장이 어제 얘기하기를요, 곧 중국을 방문할 텐데 이러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중국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다음 중국 방문에서 이 문제를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정 에너지 기업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호의적인 얘기를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요, 청정 기업들한테 보냈습니다. 따라서 어제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의 덤핑 문제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청정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요, 일제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 이름입니다. 가장 위를 보시면 레딧의 주가가 11.3%나 조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BYD가 4.44%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3.79, 시리미티드 마이너스 3.58, 아리스타 네트워크 마이너스 3.16, 앱러빈 마이너스 3.14,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56, 클라우드 플레이어 마이너스 2.54, 서비스나우 마이너스 2.51, 엔비디아 마이너스 2.50,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2.35, 니오 마이너스 2.30, 마지막으로 누홀딩즈가 2.2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레딧은요, 무려 11.3%나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뉴스고요. 해지아이라는 공매도 전문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레딧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를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공매도꾼들이 모여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레딧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원래 IPO 가격인 47달러를 기준으로 주가가 약 50%나 하락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주가가 지금 현재 57.75, 11% 떨어지고도 57달러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가 23에서 24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굉장히 우울한 전망이 대두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BYD도 4.44%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리면요. 어제 BYD 같은 경우는 2024년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요.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BYD가 2024년 목표치로 360만 대를 설정했는데요. 360만 대면 사실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은 토요타죠. 토요타가 1년에 판매하는 대수는 한 10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 현대가 한 650만 대 정도를 판매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올해 BYD가 360만 대를 판매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로 거듭난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요. 성장률 때문입니다. 자, 작년에 BYD는 302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60만 대를 판매하게 되면요. 성장률이 20%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런데 참고로 2023년 BYD의 성장률은요, 무려 61.9%였습니다. 따라서 작년의 성장률은 62% 가까이 되는데 올해는 20%로 둔화된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요, 생각보다 BYD의 성장률이 대단하지 않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7종목은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2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익스피디어가 플러스 1.73, 테슬라 플러스 1.2, 인피니언 플러스 0.97, 아마존 플러스 0.86,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했고요. 우버가 플러스 0.26으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05, SMCI 마이너스 0.17, 블록 마이너스 0.74, 세일즈포스 마이너스 1.46, 팔란티어 마이너스 1.53, TSMC 마이너스 1.5,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2.50%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번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 전에 RSI 지수가 71.96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과매수 상태에 돌입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연속적으로 3일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매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총 26가지의 기술적 지표 중에 단 5가지만이 매도를 외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1가지의 지표는요. 아직까지도 매수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요. 걱정한 수준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추세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분위기를 식혀보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에서는요. 이번에 엔비디아를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시장의 주도주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S&P 500이 조정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19년 이후 최고의 분기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021년 이후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 중이고요.
하지만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시장 기술자인 크레이그 존슨에 따르면요, 이러한 특별한 상승세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확대됐다. PR이 올라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진한 폭, 시장의 마켓 브레스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는 기술 데이터를 언급하면서 향후 몇 주 안에 S&P 500이요.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PR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를 보시면요, 시장의 마켓 브레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본 것처럼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요, 현재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기업들의 퍼센티지가 82%나 되고요,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기업도 80%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500대 기업 중에 적어도 400대 기업은 모멘텀이 뛰어나잖아요. 따라서 부진한 폭이다. 이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한 가지 더,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는 기술 데이터를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한번 S&P 500의 모멘텀을 확인해 보시죠. 자, 스파이로 들어왔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자, 여기에서 어드밴스를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트레이딩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테크니컬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모멘텀 지표가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스파이의 26가지 기술적 지표 중에 셀, 즉 매도를 외치고 있는 기술적 지표는 단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25개 중에서도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5가지는요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지표는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중에 밸류에이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투자자들이 현재의 상승 추세에 안주하고 있고 따라서 안심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상승장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포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경계심을 갖고 엔진을 식혀야 할 때다. 잠시 쉬어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존슨이 올해 80% 이상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 상승의 주요 동인이었던 AI 수혜주 엔비디아를요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두 종목을 추가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TSMC를 다른 종목과 함께 포트폴리오에 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졌다는 우려로 인해서 더 많은 월가의 회사들이요 파생 AI 플레이로 뛰어들고 있다. 그 얘기는요, 엔비디아 말고 이제 엔비디아의 후속 주사들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요 전체적으로 모델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을 98%에서 9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현금 비중이 10%라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미국 주식시장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나 아직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상승 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파이퍼 샌들러는요 이번에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위존 방송에서도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은 알티미터 캐피탈의 CEO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알티미터 캐피탈의 브래드 거스터너가 나오고요. 수요일 날 CNBC의 하프타임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가장 부진한 테크 기업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알파벳, 테슬라의 새로운 지분을 공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파벳 이야기는 좀 건너뛰고요. 테슬라에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거스터너는요,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최신 완전자율 주행 제품, 우리가 FSD 버전 2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회사가 자율주행 도구에서 빠른 속도로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시승을 했을 때 이것은 일종의 챗GPT 순간이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번에 출시된 FSD 버전 12를 직접 한번 활용을 했는데 너무나 엄청난 혁신이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이전에 결정론적 모델을 완전히 폐기하고 모방 학습 모델로 전환을 했다. 이 얘기는요, 테슬라는 다른 기업하고 지금 자율주행 구축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카메라 그리고 센서만 이용을 합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모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여전히 결정론적 모델을 사용하는 웨이모와는 달리 처음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FSD 버전 12를 타보니까요,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유형의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 모방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500만 대의 로봇 자동차를 도로에 배치해 놓고 있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들, 이미 판매된 기존의 테슬라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다. 이것이요, 기존의 모든 OEM, 다른 제작 업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모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스트너는요, 월 $199의 구독료로 전체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애플이 처음에 애플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랑 비교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 테슬라 역시도 그들의 생태계를 구축해 놓고요, 그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계속 마진을 높여나갈 수 있는 모습이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의 일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테슬라가 예정된 판매량 수치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요, 다가오는 미래에 어닝 결과가 나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스트너는요, 대부분의 부정적인 요소는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웨드부시에서 테슬라는 지금 악몽의 분기를 지나가고 있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스트너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악재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종목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요, 주가 하락 시 기꺼이 주식을 더 매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줍줍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시장을 선도하는 인공지능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자동차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베팅하는 것은 결국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투자 논리가 확실하다, 지금 베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제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 알티미터 캐피탈의 CEO인 거스트너가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요, 어제 역시도 테슬라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루 동안 주가가 1.2% 올라갔고요. 모멘텀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로 이동을 해서요. 여러분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테슬라의 모멘텀을 보여드렸는데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은요,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매도에서 중립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현재 26가지의 기술적 지표 중에 9가지는 아직까지 매도를 외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8가지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있죠. 자,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제 10일 이평선 뿐만 아니라 20일 이평선 역시도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초과하고 뚫고 나갔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초에 발표될 테슬라의 3월 실적, 그리고 1분기의 실적입니다. 이미 모든 투자자들이요,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과연 예측한 것보다 더 나쁠런지, 아니면 예측한 정도 나쁠런지, 따라서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지, 아니면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 더 많은 악재가 발생할런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이고요. BTIG에 따르면 아마존의 주가 차트가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BTIG는 수요일 날 온라인 리테일 업체의 기술적인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투자 기관은요, 아마존 주식이 좁은 범위로 통합이 되고 있고요. $200 이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주당 $17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달러까지만 가도 사실 지금보다 12%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BTIG가 얘기하는 것은 200달러를 지나서 훨씬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근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0년 이후에 아마존 주가는 4월 달에요. 평균적으로 플러스 9.87%의 리턴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마다 4월만 되면 주가가 10% 가까이 올라가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통계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18번의 상승 그리고 5번의 하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해가 18번이고요. 떨어진 해는 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4월에 아마존의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요. 거의 8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아마존의 최고의 달이 바로 4월 달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트를 보시면요. 2020년, 2021년 고점이 180에서 190에 있었거든요. 이거랑 지금 통합이 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역대 최고치가 180에서 190인데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면요. 200달러를 훨씬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는 거죠. 사실 과거 1년 동안 아마존의 주가는 굉장히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고점과 비교하면요. 이제부터 더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직도 상승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 점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아마존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4월 달에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드밴스 클릭하고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차트 분석에 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보여주는 수치에 의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나중에 차트 분석의 달인이 되면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 26가지 기술적 분석 지표 중에 2가지만이 매도 의견을 주고 있고요. 10개는 중립, 그리고 무려 14가지가 지금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주가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다.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매도 의견은 거의 없고 매수의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29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3월 29일은요. 특별한 금요일입니다. 굿 프라이데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문을 닫고요. 저도 간만에 미중 방송을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3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봄 기운이 만연한 4월의 첫 번째 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